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러스투즈맙 정맥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일단 허투와 트러스투즈맙 항암제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허투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성장과 분열에 관여하는 이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고요. 정상 세포에는 소량 존재하는 데 비해 일부 암세포에는 허투가 이제 과발현돼 있어요. 그래서 허투에 의해서 암세포가 성장하고 이제 분열하고 자라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트러스투즈맙이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 약물이기도 한데요. 이게 허투에 붙어가지고 허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상품명으로는 허셉틴, 허주마, 산파네, 투잽타가 있습니다. 트라스투즈맙에 독성 물질인 엠탄신을 붙인 게 캐사일라입니다. 그래서 허투가 있고 여기 트라스투즈맙이 있는데요. 트라스투즈맙에 이제 독성 물질 엠탄신을 붙어서 허투도 제 역할을 못하고 또 독성 물질에 의해서 암세포도 죽이게 되는 약이 캐사일라입니다. 트라스투즈맙 데룩스테칸은 엠탄신 대신에 다른 독성 물질 데룩스테칸을 붙인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허투도 제 역할을 못하게 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품명은 N2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스투즈맙 엠탄신 그리고 트라스투즈맙 데룩스테칸은 모두 다른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2번 설명드릴 약은 트라스투즈맙 정맥주사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라스투즈맙 정맥주사의 상품명은 앞서 살펴봤듯이 산페네, 투잽타, 허셉틴, 허주마가 있고요. 이제 허셉틴이 오리지널 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환자분들이 트라스투즈맙 대신에 허셉틴이라고 부르시는데요. 모두 동일한 항암제를 의미를 합니다. 이 약의 국내 허가 적응증은 두 가지입니다. 유방암과 위암입니다. 식약처 허가에서는 전이성 유방암과 조기 유방암, 또 이제 전이성 위암의 허가를 득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 약은 자궁암과 직결장암, 침샘암, 간 담도암 등 많은 암종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적응증에 따라서 다양하기는 하나 대개는 1주 간격으로 맞는 항암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4mg/kg를 맞고요. 일주일 뒤에부터 유지 용량으로는 2mg/kg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3주 간격으로 맞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8mg/kg를 맞고 3주 뒤부터 유지 용량으로 6mg/kg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약은 처음 맞을 때는 90분에 걸쳐서 천천히 투여가 추천이 되는 항암제이고요. 처음 용량에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고 내약성이 우수한 경우 그 다음 용량부터는 30분에 걸쳐서 짧게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오래 맞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다음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트라스투즈맙 정맥주사의 박스형 경고문의 첫 번째는 심장 독성이 있습니다. 이 약은 우렬성 심부전 또는 이제 부정맥이라던가 좌심실의 박출률이 감소하는 등의 심장 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안트라사이클린계라고 하는 독소루비신이라던가 에피루비신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심장 독성의 위험이 증가하겠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치료 전 그리고 치료 중에 심장 기능 평가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우렬성 심부전의 확률은 트라스투즈맙을 맞은 환자군이
투여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서 좀 더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차이가 없는 연구 같은 경우는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계를 맞고 트라스트주마블 맞은 환자라면 좀 더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려성 신부전 말고도 이제 좌심실의 박출률이 감소한 연구를 살펴보면 트라스트주마비 포함된 환자군에서 좌심실 박출률이 감소한 게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개 중에서도 이제 안트라사이클린계가 포함된 환자군이 더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FDA 박스형 경고문으로는 주입 관련 반응과 폐독성이 있습니다. 주입 관련 반응은 약물을 주입할 때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 등을 얘기를 하는데요. 호흡곤란, 숨이 차다거나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올라간다거나 기도가 좁아진다거나 하는 등의 증상 등을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은 처음 주입을 할 때 그리고 주입 시작으로부터 2.5시간 이내에 발생을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FDA 자료에 따르면은 오한, 춥고 이제 열이 나는 게 가장 흔하고요. 약 40%의 환자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주입 관련 반응의 후유증으로 폐독성도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 간질, 폐포와 폐포 사이 조직에서 나타난 일련의 질환인 간질성 폐질환이라던가 폐렴, 흉막 삼출, 호흡 곤란 같은 중증 폐 이상 사례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와 태아 독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약이 임신 중에 노출이 되었을 때 폐가 저형상이 된다던가 신생아 사망을 동반한 양수 부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트라스트주마 맞는 동안 그리고 끝나고 7개월 동안은 피임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DA 미국 식약처에 기재된 빈도가 높은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으로는 통증이 가장 빈도가 높았습니다. 47%. 어디에서의 통증인지는 기재가 돼 있지는 않은데요. 통증이 47%, 또 두통이 26%, 복통이 22%, 등의 통증도 22%나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무력감도 42%고요. 발열이나 오한도 각각 36에서 32%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주입 관련 반응의 일종인가? 혹시 주사를 맞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은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지는 않아서 알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감염이 20%, 매스컴부토가 각각 33에서 23%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토 유발하는 정도를 항암제들을 순번을 매겨보면 구토 유발 가능성은 사실 트라스트주마ብ 정맥주사가 중간은 안 됩니다. 중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구토 예방약 반드시 처방이 나진 않습니다. 변비보단 설사가 25%입니다.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설사가 꽤 빈도가 있고요. 또 기침이나 호흡 곤란도 각각 26에서 22%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암의 가장 기본적인 부작용으로 알고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감소는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빈혈은 4%, 백혈구 감소증은 3%로 써져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심장 독성 관련해서는 이제 심장 기능 검사를 항암하기 전에 미리 시행을 하게 되고요. 트라스트주마 맞기 전이나 혹은 유방암으로 혹은 다른 암종으로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미리 심장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중간에 다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우려성 신부전, 또 부정맥,
좌심실 박출률의 감소. 이런 것들이 무증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숨이 차다거나 뭐 발목이나 다리, 하지가 붓는다거나 피로감이 심하다거나 새벽에 자꾸 깨서 소변을 본다거나 뭐 소화 불량이 있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환자분들 뭐 두근두근하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숨쉬기가 가쁘다, 뭐 어지럽다 이런 것들 있을 때 꼭 선생님들께 빨리 얘기를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입 관련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주사를 맞을 때 혹은 주사 맞고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 등을 의미를 했는데요. 근데 트라스트주맙은 이 주입 관련 반응 예방약이 반드시 추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도 환자분들 증상 있으시면 빨리 선생님들께 얘기를 주셔야 되는데요. 주사 맞을 때 열난다, 뭐 춥다 이런 것들 증상 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열이 난다, 춥다, 숨이 차다, 뭐 가렵다, 오돌토돌 뭐가 올라온다, 빨개졌다, 메스껍고 토 나온다, 머리 아프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빨리 선생님들께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도 환자분들도 면밀하게 확인 주셔야 되고요. 폐독성은 단순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입 관련 반응이 후유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주사 맞을 때 그리고 주사 맞은 직후에 꼭 잘 확인을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배아, 태아 독성 때문에도 환자분들 치료 기간 또 치료 종료 7개월 동안 피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약으로 인한 통증이 가장 빈도가 사실 높았습니다. 두통이나 복통, 등의 통증도 제시가 됐었는데요. 이제 집에 있는 동안 내가 어디가 아프다 하시면은 아세트아미노픈 성분의 상비약, 뭐 타이레놀 이런 거 복용하시면 됩니다. 타이레놀은 식사 상관없이도 복용하면 되고요. 다만 타이레놀로는 조절이 안 되는 심한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증상 있었다고 외래 때 꼭 선생님들께 얘기를 주셔서 다른 상비약, 조금 더 강한 진통제를 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증 말고 무력감이 그 뒤를 이은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이었죠. 너무 무리하지 않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감염도 확률이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 뭐 백혈구 감소증이라던가 이런 골수억제가 빈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감염 관련해서 병원 올 때마다 혈액 검사하면서 잘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환자분들도 위생관리 철저하게 손발 잘 씻으셔야 되고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도록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메스꺼움 구토는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했죠. 구토 예방약 반드시 처방이 나는 약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나 메스껍고 구토가 난다고 한다면 이제 빠르게 나타나는 분들은 항암 맞자마자 오래 가는 분들은 열흘까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치료약 달라고 하셔서 집에서 참지 말고 약 복용하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또 변비보다는 설사가 흔한 항암제였죠. 그래서 하루에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설사할 때는 물 충분히 드셔주시고요. 식사 조금씩 자주. 맵고 기름진 건 당연히 피해주시고 찬 음식보다는 7~5온도 음식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지사제, 치료약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9번째로는 기침과 호흡 곤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에서 증상 있었다 하면 당연히 외래 때 선생님께 얘기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평상시에도 기침이 있다 하면은 조금 가습기 사용해서 실내습도 높여주시는 게 좋고요. 물도 이제 좀 자주 마셔주시고 숨이 차다 하시면 반드시 눕는 것보다는 이제 상체 지지에서 반 정도 앉는 상태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대처법들이 너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두 이제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제시된 자료들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집에서 증상 있었다면 이제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외래 때 꼭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그냥 지켜볼지, 뭐 다른 검사를 해야 될지, 혹은 항암제를 중단하거나 감량을 해야 되진 않을지 선생님들이 판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외래 때 꼭 얘기하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